자, 수학 BTS 2주차. 자, 이번에는 오늘 문제는 16번하고 18번, 20번. 네,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하나는 F 합성 FX가 X가 되는 거에, X의 그 해를 갖다가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x가 x가 되는 거에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차집합을 구하여라. 겹치는 부분을 빼달라. 요게 이제 문제였고요. 네. 자, 그림은 뭐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정도면 뭐 간단한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꺾여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네, 여기가 2분의 1이고, 네,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리고 여기가요. 3분의 1에서 1이네요. 네. 자, 요게 fx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푸는 게 없냐? 아마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뭐, 직접 합성함수의 그림을 갖다가 그려라. 뭐,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치역을 받아먹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 풀이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조금 색다른 풀이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F 인버스 X를 갖다가 걸게 되면 F 인버스 X랑 FX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랑 같지 않나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하지만 돼.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요 놈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요거라는 것은 여기다가 이 y 대신에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는 f 합성 fx의 교점을 갖는 거랑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거의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기존의 그래프에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으면 돼. 그게 역함수 내용이랑 같지 않나요? 아니야. 역함수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자, 여기도 여기까지가 이제 요렇게 나오니까 3분의 1까지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여기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 두 개를 갖다가 빼야 되는 게 문제니까 결국은 얘랑 두 개야. 뭐 구하려고 하면은 직선식 구에서도 금방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렇게 생각해서 푸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이래요. 그게 뭐냐면, 두 집합 A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B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에서 A의 함수예요. A에서부터 A로의 함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우함수이다. 그러니까 A의 모든 함수는 우함수이고 B는요. B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있는 녀석은 증가함수이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f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정역이 여긴데 요쪽은 어쨌든 간에 증가함수. 그런데 이쪽은 우함수니까 대칭. 참고로 F0은 어디 찍히는지 모르는 상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다음 부등식 이 새끼가 요 녀석이 요렇게 되는 A의 범위 찾아달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 범위에서는 증가함수, 여기는 얘랑 y축에 대한 데칼코마니, F0은 정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지금 정역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어야 되죠. A에서부터 A까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는 걸 찾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y는 A 플러스 2x, A 빼기 2. 자, 여기 A축이고, 여기 Y. 이렇게 한번 갈게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요 놈은 이제 뭐냐면은,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 자, 여기 지금 교점이 생기나요? 네, 2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네. 자, Y는 4 빼기 A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 모양이죠.
자, 요렇게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어차피 플러스 1 사이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 뚝 자르고 플러스 1 뚝 자를게요. 네, 그러면 요 부분도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들어가야 되는 A 값이지만 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값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갖다 생각하고 여기가 1 되는 값과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1 되는 거하고 1 되는 걸 구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얘가 1 될 때니까 루트 3과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루트 5, 즉 어차피 얘가 정의가 되려면 루트 3에서부터 루트 5까지 밖에 없다 요 소리가 되겠죠. 자, 범위는 어차피 요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2면은요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서 나눌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자, A가 루트 3에서부터 2까지 한 판, 그리고 2에서부터 루트 5까지 한 판. 그러면은요 요때 요 범위 안에서는 얘가 양이지만 얘는 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반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어차피 이게 FA 빼기 2라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A 빼기 2는 요 범위 사이에서 음수인데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2 빼기 A라고 바꿔줘도 무방하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네가 F 4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게 거랑 같은데, 어차피 이제 요 녀석이 양수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안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를 푸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얘를 풀어보면 얘의 범위가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는 FA 빼기 2 값이 양수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지금 보면 음수 값이니까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누구로 바꿔주기 한판 한다? F A제곱 빼기 4로 바꿔주시면 어차피 이게 음에서 양에서 이게 같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증가함수 0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것도 A 빼기 2하고 A제곱 빼기 4 요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요 범위 안에서 얘 만족해주는 AND 하게 되면 얘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이렇게 돼서 자, 구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녀석들의 제곱들의 합, 네, 15 그리고 16. 자, 요렇게 계산을 하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뭐지? 네, 딱 봐도 계산이 엄청 더럽네요. 일단 정수 이런 거 나오면 좀 버리는 게 산책이죠. 그죠? 네. 자, 시험 때는 좀 버리는, 시간이 많이 남으면 좀 풀겠지만 안 그러면 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어쨌든 간에 정수인데 A하고 B하고 절대값이 10 이하의 정수다. 뭐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fx가 x제곱, 문제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네. 문제만 간단합니다. 참고로. 네. 요게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정수 AB의 순서상을 찾아라가 끝이에요. 네. 자, 어떻게 볼까요? 자, 보세요. 어차피 여기에 A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A 들어가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선 A가 양수 쪽인 경우부터 먼저 해서 B의 순상을 구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어차피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부터 먼저 합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A가 2차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A가 0인 경우에는
개소리죠. 네, 왜냐면 A가 0 돼버리면 X제곱 빼기 B, 절대값 B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이제 나눌 건데 A가 1인 경우하고 1보다 큰 경우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왜 나누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A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얘랑이 절대값을 풀리면서 직선이 나오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양끝점에서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A가 1인 경우랑 아닌 경우로 나눴는데 우선 아닌 경우부터 나눈 통째로 묶을 수 있는 이유부터 설명을 할게요.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나중에 끝판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계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중간에 뭔 지랄을 했는지 상관없이 이쪽 부분이 벌써 증가와 감소로 가버리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예요. 예를 들어서 3 같은 걸 넣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증가하겠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증가하는 형태겠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감소하는 형태가 돼버린다. 이런 소리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생각할 건데 우선 A가 1이 되는 경우에 얘가 지금 어쨌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어쨌든 양수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때는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직선이 나와버려요. 근데 A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식은 아주 간단한 식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끝에서는 이제 그대로 나와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상황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X 빼기 B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니까 증가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A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안에서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항상 0보다 커버리게 되면은 그냥 X 빼기 B니까 계속 쭉 직선 문제 안 되죠. 그럼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B의 값이 얼마면 됩니까? 0은 안 되고요. 0은 되면 이제 두 개 근을 가져버리니까 1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 계열이죠. 네, 1보다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온다. 1부터 10까지. 근데 이제 0이나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데 자, B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0과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더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최소 이게 지금 근이라고 하는 이 음수가 되는 부분의 구간이 0과 1은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갈 건데 이때 얘가 음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2x 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니까 빼기 x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b가 이제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제가 b가 0 이하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칭축이 4분의 1 요 사이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부분의 구간을 무조건 포함해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돼 버린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더라. 그럼 이제 A가 1인 경우에 B가 1부터 10까지 되는 10개와 A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 B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역시 10개. 그래서 20개라는 겁니다.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기 때문에 어차피 A가 양인 경우에다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20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